자, 이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용어 정리. 자, 2조가 그 정의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 첫 번째. 자동차란, 자, 아까 법 1조 목적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지금 여기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약술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9종 건설기계죠.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일단 타이어식으로 된 뭐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예, 뭐 기중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추가된 것 중에서 지게차. 지게차인데 트럭식 지게차가 있어요. 트럭식 지게차. 가끔 이제 실무 현장, 일선 실무 현장에서 보면은요, 지게차는 도로를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그 지게차들은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동차 보험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트럭식 지게차라던가 뭐 노면 그 감지 장치 뭐 이런 거 있는 것들 9가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같이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차. 여기서 자율주행차가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없습니다. 뭐 테슬라라든지 이제 운전 보조를 하고 있는 자율. 뭐 저도 운전 많이 잘 쓰는데 눌러놓고 발 놓고 그냥 가면 알아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들이 끼어들면 아무리 차량이 기술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뭐 그걸 인지를 못하거나 사고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과연 제조사, 이 차량을 만든 제조사가 부담할 것이냐, 운전자가 부담할 것이냐, 그럼 운전자의 책임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논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손해배상,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그 자동차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요즘에 그 트렌드잖아요. 새로운, 예, 기존에는 없었던 것들이니까 좀 기억을 하시라고 여기 넣었고요.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운전대를 떼고도 차량이 저절로 운전할 수 있는 정도. 지금의 기술로는 100% 다 운전자를 떠나서 차량이 주행하는 차량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기 자배법 제29조의 2항에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보험금 등의 지급 등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제조사가 결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어요. 요즘은 급발진 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급발진. 그걸 입증을 누가 해야 돼요? 지금은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이 제조사에게 너가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민법적으로 이 제조물과 관련된 책임에 있어서 제조물 회사가 나는 책임이 없다 보다는 당신이 책임이 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자율주행차로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보장받기 위한 자동차 사고인데 이걸 가지고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가지고 분쟁을 한다던가 이런 피해자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규정이 의미하는 것은 일단 책임보험으로 보상해주고 자배법에서 보상해주고 구상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누구를 상대로? 결함으로 인한 거니까 누구?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자배법 29조의 조항은 뭐냐면 보험금 등의 지급과 관련된 조항인데, 우리 지금 음주나 도주나 무면허인 경우에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도 똑같이 2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책임보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무조건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원인 행위를 한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는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아시겠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일단 이 결함에 대한 입증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해주고
구상해라. 누구에게? 책임 있는 자에게. 제조사 또는 만약에 그 운전행위를 한 운전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누구든. 그런 경우에는 제3의 손해배상 의무자가 있다면 구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 당해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운행이라고 봅니다. 운행의 범위가 그래서 굉장히 넓죠. 내가 운전행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 또는 관리입니다. 보통의 약관에서는 소유, 사용,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운행의 차이점은 소유의 개념은 빠져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우리 종합보험 약관에서의 소유의 개념은 내가 그냥 그 차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보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좀 부과하는 의미로 이게 훨씬 더 넓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행은 사용과 관리하고 있는 그 경우를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죠. 주행장치설, 차고 출입설, 지금은 차 자체설. 너는 차니까 어쨌든 이 차로 사고가 나면 이 운행이라고 보고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이 차 자체설입니다. 법원에서는 점점 더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얘기 드렸었죠. 자동차 보유자란 일단 우리가 자동차 보험 약관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보유자는 소유자죠. 차량을 소유한 차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의 소유자, 일단 소유자를 끼고요. 자배법에서 얘기하는 보유자는 그거보다 해석이 좀 더 넓어집니다. 어떤 경우?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차 좀 빌려줘. 그리고 내가 차를 운전했어요.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는 나는 소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내가 소유자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런 사람도 보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제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그러니까 운행자이면서 그 차량 사용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장기 임대차 계약 아니면 사용대차, 임대차, 단기든 장기든 임대차 이런 사람들도 다 보유자에 들어갑니다. 이 보유자를 여기 이렇게 넣었잖아요. 대인배상원의 피보험자에는 보유자가 들어있어요. 따로. 그렇죠? 기친, 승사운, 피보험자 이외에 이 보유자라는 개념이 좀 더 폭넓게 책임보험, 대인배상원에서는 피보험자군에 보유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기생충의 송강호 씨가 운전자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배법상의 운전자다. 다른 사람 누구? 그 사장님인 이성균을 위해서 운전해주는 운전사다. 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들도 운전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운전 보조가 버스의 안내양, 차장 이런 사람들이 운전 보조자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책임보험이란 우리가 이제 책임 공제와 책임 보험을 씁니다. 공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제조합. 그다음에 책임 보험은 이제 보험사, 손보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자배법에서는 이 공제와 보험을 같이 묶어서 형사처벌도 마찬가지로 공제나 보험 상관없이 다 이제 받는 거죠. 특례 적용을 받는 그 보험에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 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임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배법상의 용어고요. 약관에서는 대인배상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공제도 똑같습니다. 다만 그 주체가 누구냐?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여자운에 해당하는 법,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뭘 관할하는 법이냐면 택배같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들 있죠. 그런 거가 관련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들이 가입하는 것이 책임 공제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자보수가라고 보통 부릅니다. 줄여가지고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자보수가.
자, 우리가 치료를 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우리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의보수가, 의료보험 수가로 적용을 받는 거죠. 건강보험 자보수가 있고요. 건강보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도 저도 아닌 일반 수가 있습니다. 일반 수가. 보통의 일반 수가는 뭐 상해 사고라든지 상해 진단서 끊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건강보험 대상도 아니고 자동차 보험 사고도 아닌 경우에 일반 수가로 적용합니다. 얘가 제일 비싸겠죠. 얘 다음에 자보수가, 건강보험 수가. 자보수가는 전체 치료비를 보험 사업자가 대신 물어주는 거고요. 건강보험은 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내가 자기 부담금을 이제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자동차 보험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사회를 좀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행 대수가 2,400만 대라 그랬잖아요. 2,400만 대의 자동차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다 가입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모두 다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일반 수가로 전부 처리하냐? 왜? 건강보험은 가해자가 있는 사고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제3자가 있는 건 안 돼. 누가 때렸어. 그럼 때린 사람한테 받아. 우리는 공단이 해줄 수 없어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걸 전부 일반 수가로 했다 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은 지급기준뿐만 아니라 이런 그 진료수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손해를 입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보다는 더 적은 금액으로 인정하도록 지급기준이라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 여기서는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수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원칙이.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병원이죠. 병원.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첫 번째, 보험회사의 보험금. 보험회사의 보험금 이하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 수가는요. 교통사고가 딱 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요? 보험회사가 지불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치료비라는 것은 지불 보증을 한 치료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30조에 따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보장. 30조가 뭐냐면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 보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보장 사업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정부 보장 치료비, 그 다음에 병원에다가 자보회사가 지불 보증해준 치료비, 그 다음에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배상이 종결된 후에 교통사고 환자는요. 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상이 종결되었어도 자동차 보험 수가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결된 후라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수가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가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이란 피해 지원 사업에는 정부 보장 사업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뭐 유가족, 유자녀, 뭐 피해자, 사망자 유자녀를 뭐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재활, 후유장애 재활 치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게 2년 전인가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은 제30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를 줄여서 국토부 장관이라고 부르죠. 자동차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제가 밴드에다가 올렸죠. 정부 보장 사업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이 실무를 보험회사가 다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 보장 사업에 대해서 다 청구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걸 앞으로 2023년도에 손해배상진흥원이 관할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법에서는 여전히 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건 보험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보험사들이 하는 것을 손해배상진흥원으로 넘어가면 손해배상진흥원이 관리, 감독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공제 사업자입니다. 버스 공제, 택시 공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공제 사업자들 손해배상진흥원이 감독하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 하는 일을 여기서 실무적으로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피해 예방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은 이제 손보사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뭐 이런 사고
예방과 관련된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죠.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사업은 국토부 장관, 여기 다 국토부 장관 관할입니다. 국토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공제조합을 상대로 하는 건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 공제와 관련된 분쟁은 국토부 산하에 있는 손해배상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요. 손해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분쟁 조정에 대한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하죠. 후유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은 교통사고, 이것도 국토부 장관이 재활을 지원한다. 자, 9번. 자율주행 자동차란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를 말한다.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지금 하고 있고요. 자, 20번 문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잘못된 것은? 자,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 오케이, 맞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것도 보면 맞지만 단서가 붙어야죠. 부종 건설기계만 됩니다. 부종 건설기계. 그래서 건설기계 중에서도요, 여러분 궤도식 있죠, 궤도식. 궤도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탱크 바퀴같이 생긴 거. 그래서 막 산 같은 거 타고 올라가기 쉬운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건 도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거는 다른 화물차에 실어서 공사 현장에 내려놓으면 막 산 같은 데 올라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는 책임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 건설기계입니다. 도로를 안 다니니까 사람 다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공사 현장에서만 있는 경우에는 왜 책임보험 가입 안 해도 됩니까? 산재로 다 보상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종 건설기계의 외 구종은 뭐냐? 도로를 막 돌아다니는 것들. 타이어식. 포크레인인데 타이어 달렸고 덤프트럭인데 타이어가 달려가지고 막 도로를 활주합니다. 사람을 일반적인 국민들을 다칠 가능성이 높은 차량들만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운행이라 함은, 네, 이게 그러니까 답이 1번이죠. 딱 틀렸잖아요. 건설기계 중에 이게 틀립니다.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 이런 정의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쓰실 때, 약술 쓸 때 이런 것들이 문구가 그대로 정해져 있는 문구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동차를 해당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 그대로죠.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소유자 또는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차량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가 보유자라고 했어요.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 이성균 씨를 위하여 송강호 씨가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배법에서의 운전자는, 이 운전자는, 자배법상의 운전자는 운행자 책임이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무슨 책임만 있어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죠. 자, 21번. 다음 중 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은 어떤 건가? 이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기존의 판례고요. 사실은 딱 집어가지고 이건 운행이고 이건 운행이 아니고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이게 다 기출문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자, 덤프트럭 타이어에 끼어있던 돌이 튀어. 돌이 그랬어. 차가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타이어에 의해서 튀었잖아요. 이거 부상한 거 운행 맞습니다. 운행이에요. 그래서 크락션을 빵 울렸는데 깜짝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인과관계 있잖아요. 난 너무 깜짝 놀라서 넘어졌어. 자, 돌이 튀어왔어. 돌이 그 차량의 운행이 아니면 튀어서 나를 때릴 이유가 없다. 그럼 운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폭설로 고립된 차량에서 엔진을 가동하고 수면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이거 판례 중에 그런 거 있죠. 눈이 막 내려가지고 도저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서 이거 가스 차량인데 시동을 걸어놨습니다. 가스 폭발했어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또는 뭐 일산화탄소가 이제 차 안으로 흡입이 돼서 사망했다. 이거는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운행의 목적, 그 차량을 내가 운행하다가 중간에 멈추긴 했지만 운행의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적용을 합니다. 이것도 운행으로 본 판례가 있고요. 주행 중인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적재물이 분리되어 보행인을 충격, 부상한 사고. 당연히 운행에 해당이 됩니다. 차량의 당해 용법인데 그 차량에 달려있는 장치, 고유 장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달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 운행으로 봅니다.
선박으로 차량을 운송하기 위해서 기중기를 이용하여 선상의 차량을 적재하던 중 선원을 충격해서 부상시킨 사고. 자, 기중기를 이용해서, 기중기가 이게 기중기 중에서도요, 크레인 기중기지, 바퀴 달린 크레인은 책임보험이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뭐 이 정도의 그 차량을 들어갖고 옮길 정도면 뭐 바퀴 달린 기중기가 아니고 거기 설치되어 있는 기중기일 겁니다. 선상의 차량을 적재하던 중, 차는 차지만 이때의 차량은 뭐예요? 화물이죠, 화물. 운행을 하던 게 아니라 짐이잖아요. 이 짐이 떨어져 갖고 다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차량의 운행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운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4번.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